시민권 신청 서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신청 서류를 작성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이 서류를 다운을 받으셔야 되는데 웹 브라우저가 어떤 거냐 이게 중요해요. 집에 컴퓨터를 처음 샀을 때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있고 그게 답답하거나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크롬이나 그 외에 다른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요 서류는 이상하게도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열어져요. 그 외에 다른 걸로는 안 열어져요. 주의하셔서 다운을 받을 때 인터넷 익스플로러 들어가셔서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사이트 주소는 제가 링크로 걸어 놓을게요. 우선 시민권 신청 서류 CIT0002라는 서류는 너무 친절하게 되어 있는데 요 빨강색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필수로 채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안 채워져 있는 거는 굳이 안 채우셔도 돼요. 그럼 저랑 같이 이걸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 어떤 언어가 편해? 영어랑 불어 중에서 고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뭐 핸디캡 얘기를 하는데 필요하시면 yes 하고 넣으면 되는데 아니시라면 no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 UCI 넘버. UCI 넘버는 랜딩을 하실 때 받는 서류에 적혀 있을 거예요. 그걸 참고하셔서 그 번호를 여기다 넣어 주시면 돼요. 저는 임의로 그냥 적어 놓을게요. 4번 질문, 이름을 물어보죠. 임의로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영주권을 받고 나서 이름을 바꾼 적이 있어? 없다고 저는 하면 되고, 만약에 이름이 바꾸신 분들이 있다면 yes 하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부가 질문,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물어보고 대략적인 키를 물어보고 눈 색깔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네요. 그리고 생년월일 대충 그냥 1월 1일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태어난 곳은 부산이고 사우스 코리아. 5번은 혹시 닉네임 같은 게 있냐는 건데 빨간 박스도 아니고 있으시면 넣으면 되는데 필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6번 질문. 현재 상태. 저 같은 경우 싱글.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했다고 하면 돼요. 7번 질문. 현재 거주 장소를 물어보는 거겠죠? 저 같은 경우 그냥 임의로 넣을게요. 임의로 넣고 만약에 제가 메일 받을 주소가 요거 홈 어드레스랑 틀린가 같은가 이사를 많이 다녀야 될 거라 예상이 되는 분들은 다르다 하고 뭐 좀 우체국 피오 박스를 하나 하셔도 되고 아니면 믿을 만한 친구 집 주소로 해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똑같으니까 예스라고 하면 돼요. 전화번호 하나 알려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쓰시는 전화번호를 넣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임의로 하나 넣을게요. 그리고 이메일 어드레스 캐나다 8번 질문은 이걸 작성하는데 누가 도와주었나? 라는 질문이고 no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같은 질문이에요. 누가 도와줬냐? 뭐 대신해 준 사람 있냐인데 혼자 하신 거니까 no 하시면 돼요. 9번 질문은 저희 같은 경우는 CRC에서 링크를 걸어준 데 들어가서 날짜를 계산했기 때문에 이걸 클릭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게 요 날짜인데 요 날짜 그러니까 이 서류의 작성 일자가 예를 들면은 12월 7일이다. 그러면은 이 5년을 계산해야 되는 날짜는 무조건 어제 날짜로 해야 돼요. 제가 이날 이 서류를 만들어서 서류에다 사인을 할 거다 하면은 무조건 날짜 계산은 그 이전으로 해놔야 돼요. 요게 안 되면 계속 에러가 떠요. 그리고 지난 5년간 해외 거주 이런 걸 물어보는데 배우자와 함께 해외 가셨던 분들은
추가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필요로 하신 대중적인 케이스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노라고 할게요. 맞다고 하시면 여기 적힌 대로 yes라고 하고 추가적인 서류를 만들어 주셔야겠죠. 제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가 아까 위에 넣었으니까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게 5년이라고 했으니까 방금 나왔던 2016년 12월 6일부터 지금까지 날짜가 다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이사를 8번, 9번을 다니셨다. 그 주소가 다 들어가고 날짜와 날짜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안 돼요. 한국에 있었다? 그럼 그 한국 주소를 넣으시면 돼요. 최종적으로 날짜 차이가 없이 꽉 차 있어야 돼요. 근 5년간의 일수가 전부 다. 자 같은 경우는 뭐 단순하니까 그냥 한 주소에서 쭉 살았다고 할게요. 실제 제 서류를 보면은 7번 이상은 이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쭉 여기서 살았다고 할게요. 그리고 지난 4년간 183일 이상 해외 거주했냐? 이런 분들이 있다면 확인하셔야 될 게 범죄 경력 회보서를 또 제출할 수가 있어요.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곳이 있다면은 요청을 했었잖아요. 똑같이 여기서도 요청을 할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나간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은. 그러니까 저는 나간 적이 없다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10일 근무했던 거 모든 기록을 알려달라. 5년간의 기록을 알려달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잠깐 그 일을 그만두고 아니면 잘렸던가 어떤 일이 됐던 사이에 공백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 일을 안 했다라고 추가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 예를 볼게요. 그냥 2019년 1월부터 지금까지 일을 했고 바이어로 일을 했고 OEM이라는 회사에 있었다. 대충 주소도 뭐 베이라고 하고 캐나다 타리오 라고 했으면은 2016년 12월부터였으니까 이때부터 2018년 12월까지는 일을 안 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기록을 하셔야 돼요. 일을 안 하는 동안 한국에 가 있었다. 그럼 도시를 얘기하고 한국이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저는 일단 그냥 캐나다에서 쭉 일을 안 하고 있었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12번 질문. 신 넘버 있는가? 영주권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있으실 거고 요것도 그 있으신 신 넘버를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임의로 넣을게요. 그리고 12번에 연계돼서 세금 신고했냐? 너의 근 5년간 저는 매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 체크박스에 yes라고 해줄 건데 만약에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한 번에 몰아서 하신 다음에 yes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CRA에서 한국으로 하면은 세무청에서 네 그런 걸 좀 확인해도 되겠냐는 뭐 동의를 구하는 건데 이거는 당연히 yes를 해줘야죠. 그리고 13번 네가 혹시 다른 시민권자야? 다른 나라에? 라는 건데 당연히 저는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니까 태어난 지역에 대한 시민권이 있겠죠. 어디냐면은 대한민국이고 시민권이고 태어났을 때부터 얻은 거니까 대충 아까 위에 적었던 생년월일을 14번은 근 5년간 네가 뭐 여권이든 그런 자료가 있냐? 당연히 전 여권이 있으니까 yes. 그리고 이번 저 같은 경우 특히 케이스로 이 5년 사이에 여권을 바꿨어요. 그래서 두 개 다 4번을 줬어요. 그래서 전 두 개 다 넣어야 돼요. 서류를. 임의로 넣을게요. 한국에서 만들었고 코리아 사우스 그리고 이거는 제 신여권이라고 일단 말을 할게요. 2021년 1월 1일 날 받았다고 하고 1월 1일 날 끝나고 요거는 똑같이 하되 여기서
만약에 더 있으시다면 이 버튼을 클릭해서 추가를 하셔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없으시면 빼면 돼요. 그리고 15번은 언어 능력 테스트. 그런데 여기서 컬리지를 졸업하셨다라는 분들은 필요 없고, 컬리지를 졸업하신 게 아니고 뭐 워홀이나 다른 걸로 와서 정착하신 분들은 영어 듣기와 말하기 시험을 치시고 그 점수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저 같은 대다수의 케이스는 일단 졸업을 했을 거니까 선택을 하셔서 졸업장을 첨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16번. 대부분은 노예요. 여기에 노가 없는 분이 있으실 거라면 대부분 영주권부터 결격 사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못 받거나 받더라도 제한적이거나 좀 뭐 해명해야 될 서류가 있겠죠. 그거는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대다수 분들에는 해당이 안 되니까 예외로 할게요. 16번에 대한 거는 다 노라고 말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체크박스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 17번부터는 여러 가지예요. 뭐 선거할 때 네 자료를 어디 업데이트 이런 건데 저는 일단 귀찮은 게 다 싫어가지고 7번을 다 그냥 노 했어요. 상관없다고 하지 말라고. 퀘벡에 사시는 분들은 C도 감안을 해야겠는데 일단 저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일단 넘길게요. 그리고 여기 오면은 마지막 페이지 놀스 여기고 아까 저 위에 날짜 계산해서 어제 날짜로 계산을 했으니까 저는 오늘 날짜로 해야 돼요. 중요한 게 요걸 하셨으면은 프린터를 그 당일날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날짜가 지나면 위에 날짜 때문에 다시 조금씩 다 수정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친절하게 뭐 메일 어디로 보내라 이런 말도 다 있네요. 여기까지 끝냈으면은 채워놔야 될 거는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채웠는데 이걸 끝난 시점에서 요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이상한 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해줘요. 여기 뜬 걸 보면은 이상이 없다고 바코드가 떴다고 해요. 확인을 누르고 밑으로 가면은 바코드가 생겼네요. 저번에 체크리스트를 설명을 드렸는데 체크리스트는 각 서류들의 순서를 알려준 거고 시민권 신청 서류는 중요한 게 이 상태로 바코드를 확인을 하고 생성한 다음에 무조건 인쇄를 한번 하셔야 돼요. 인쇄를 해서 여기에 본인의 사인을 해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종이로 제출하실 때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코드가 나왔다면 이 상태로 뽑으셔가지고 몇 페이지는 이제 사람마다 틀릴 건데 페이지가 나온 거에서 바코드 있는 장이 그러니까 여기 요 사인한 페이지가 있죠. 이 사인한 페이지 다음부터 있는 인쇄되는 바코드들을 이 시민권 신청 서류 맨 위에다가 얹으셔야 돼요. 심사하는 사람이 딱 서류를 펼쳐봤을 때 바코드가 보이고 그 다음부터 시민권 신청 서류, 그 서류 다음 날짜 계산한 서류, 그 다음 서류 순서대로 있으면 돼요. 실제 서류를 뽑아가지고 사인해서 다 한 파일에 모아가지고 보내는 걸 같이 해봤는데 솔직히 요거보다 더 간단한 걸 제가 다음에 업데이트 할 건데 온라인 신청이에요. 하나 중요한 게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제한적이에요. 혼자만 신청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말하는 사항에 포함이 안 돼야 돼요. 대리인을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서류를 작업하고 나는 싱글이고 뭐 나는 해외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거주한 적이 없고 뭐 그런 걸 다 만족하는 분들이라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온라인으로 했고요. 이거를 같이 만들어 본 이유는 가족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요 서류를 가지고 제출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요 서류를 만드신 분들이면 더 쉽게 온라인 신청 폼을 완성시킬 수가 있어요. 어차피 여기 있는 자료들이 거기 다 들어가거든요. 이걸 잘 봐주셨으면 고맙고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